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그래서 닐 세다카, 나이가 드시면 좀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가수의 노래 중에 나온 가사입니다. Just pack your stuff and leave. 미국 애들 정말 좋아하는 프레이즈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짐을 싸서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Just pack your stuff and leave.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이 청운의 꿈을 갖고 미국 가면은 이게 자유가 많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이제 보스턴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혹은 뉴욕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제일 잘 나간 도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입니다. 이런 도시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집값, 땅값은 만만치 않죠.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pack and leave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로 간다고 그럽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남북전쟁을 계기로 시카고는 정말 부밍 시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성장했다고요? 미패킹 비즈니스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에 소고기 문화가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이 시카고의 이제 이 도축, 사실 밀정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오데오, 시카고에 붙어 있는 오데오가 뭐죠? 레이크 미시간이죠. 미시간 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겨울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미시간 호가 말이 호수지, 우리나라 한 반 정도 크기니까 뭐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혹은 이 비리한 냄새. 그 당시 기록 보면 시카고 보면 비리한 냄새. 워낙 소를 많이 죽여가지고 소 피 냄새. 이게 비리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우리 같은 미세먼지나 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돈을 벌어서 좋긴 좋은데 이 비리한 냄새가, 피비린내가 싫으면 그냥 짐을 싸서 leave.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레곤을 간다든지 몬타나를 간다든지 대부분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안 맞으면 조직이 안 맞든 직장이 안 맞든 사람이 안 맞든 어떻든 간에 뭐가 이상하면 그냥 pack and leave 할 수 있다는 게 서구가 있어서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그림은 버지니아 식민지의 초창기 이게 타운인 제임스타운 이게 그림이에요. 보시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어떤 사람에게 낚시를 또 하고 있죠. 사냥을 하고 이게 동물과 자연과 조화해서 유토피아를 이렇게 제임스타운에 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임스타운 초기 식민지 마을을 만드는 게. 이런 그림은 유럽 사람들을 더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사실은. 절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 가시면 꼭 제임스타운이나 옆에 있는 요크타운 가보세요. 거기서 나중에 건설된 식민지 시대의 수도인 윌리엄스버그를 가면은 한 10여 마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한 2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놀라운 게 지금도 사실 제임스타운 이쪽은 늪지대예요. 지금도 이게 늪지대인데 17세기 초중반에 이 사람들이 이걸 건축하고 이게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버그까지 진출했다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가 약간 분위기 다릅니다. 누군가가 뭔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말을 타고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정말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가 약간 교도소, 죄수도 같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제임스타운 건설 현장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식민지나 메릴랜드 식민지나 뉴저지 식민지나 펜실베니아 식민지는 이런 계약 하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영어로 indentured servant인데 계약을 맺고 오는 하인들이에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아메리카 식민지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계약을 맺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이거 계약 하인입니다. 이 중에는 죄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사형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형수는 계약 기간이 길죠. 맥시멈 7년인데 사형수가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런던 형무소에, 죄송합니다. 형무소에 이제 이게 갇혀있는 사형수인데 간수가 하루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야, 아메리카 식민지 가면은 굿뉴스가 있다 이거야. 아메리카 식민지 가고 우리가 7년만 버티면 set free, 자유인이 된다.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에이, 나는 풍토병도 무섭고 인디아는 화살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꿈자리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교도소에서 살다가 예측 가능한 죽음을 맞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제임스타운이나 어느 시점에서는 1630년에서 미국 독립할 때는 적어도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이런 인덴처 서번트예요. 계약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1676년에 베이컨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왜 반란이 일어났는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타니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층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 하층민들이나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서부 경계선을 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식민지에서 사실은 서부 경계선이 에팔레치아 마운틴입니다. 그래서 서부 경계를 넘고 싶어요. 자유의 이게 싼 땅을, 아니면 공짜 땅을 얻고 싶어서. 그러나 식민지 정부에서는 못하게 해요. 이것의 갈등입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인디언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인디언들하고 어렵게 해서 프로클레메이션 라인, 그래 우리 여기까지만 갈게 해놨는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면 인디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 일으키면 또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주정부의 초심에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이 야망 있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서부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부로 가야 되겠고, 이게 누적돼서 폭발돼버린 거예요. 사실 유명한 베이컨의 반란입니다. 식민지 시대 가장 이게 임팩트가 컸던 반란이에요. 그래서 버클리라는 그 총독은 그 해안가로 피신해가고 제임스타운은 한동안 이 사람이 장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말에 무마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다시 제가 반복은 않겠습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800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정말 행운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이주에, 연방파 이주에 이게 정치에서, 권력에서 이제 남부를 대표하는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퍼슨이 이게 새겨 있는 2불짜리를 미국 사람들은 행운의 달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이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룹니다. 근데 더 행운은 뭔 줄 아십니까?